굿모닝. 땡큐밖에 모른다며 비웃던 며느리? 제가 입을 열자 손주가 울며 제 편에 섰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김정자, 올해 64입니다. 저는 영어를 모릅니다. 아니, 아예 모른다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굿모닝, 땡큐 같은 말은 드라마에서 들어 알고 마트 계산대에서 외국인이 하이하면 저도 하이하고 웃는 정도지요. 학교도 오래전에 중졸로 마쳤고 그 뒤로 제 손에 붙어 있던 건 영어책이 아니라 칼과 도마 그리고 삶의 무게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는 그 무게가 더해졌습니다. 새벽 5시면 반찬 가게에 나가다시피 하던 세월을 접고 이제는 아들 민호네 집으로 출근합니다. 7살 손녀 수아를 봐주기 위해서요. 민호는 은행 일이라 늦게 오고 며느리 윤지는 영어 강사로 학원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합니다. 어머니, 요즘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 말 앞에서 제가 거절할 도리는 없었습니다. 제 손녀인데요. 저는 그저 그래, 내가 보지 하고 웃었습니다. 아침 8시 아들네 집 초인종을 누르면 수아가 맨발로 뛰어와 문을 엽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가 제 하루를 열어줍니다. 저는 밥을 차리고 가방을 챙겨 유치원에 바래다 주고 돌아와서는 싱크대에 쌓인 컵과 접시를 씻고 윤지가 급히 벗어둔 가디건을 소파 팔걸이에 가지런히 걸어둡니다. 그렇게 쉴 틈 없이 시간을 채우다 보면 어느새 해가 기웁니다. 수아를 데려와 간식을 내고 숙제 도와주고 목욕시키고 잠자리에 눕힙니다. 저는 영어를 모르지만 사람의 눈빛과 말끝의 온도, 웃음 사이에 스미는 기류는 압니다. 윤지는 저를 볼 때마다 어머니 감사해요라고 말합니다. 입은 분명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 말이 닿는 곳은 제 마음의 문턱을 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눈, 급히 닫히는 입꼬리, 바쁜 숨 사이로 미처 감추지 못한 귀찮음이 어른거릴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게 처음 확실해진 건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수아를 재우고 부엌에서 컵을 정리하는데 거실에서 윤지의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휴대폰 스피커를 켜둔 듯 또렷했고 말은 모두 영어였습니다. 저는 영어를 모릅니다. 그런데도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단지 웃음이 건너오는 모양이 이상했어요. 사람을 함께 끌어안고 웃는 소리가 아니라 어딘가를 가리키며 비스듬히 웃음으로 긁어내리는 소리랄까요? 그때 제 귀에도 박힌 몇 단어가 있었습니다. 머더 마이너스 인 마이너스로. 그 말만큼은 드라마 속에서 많이 들어 알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그리고 퍼니. 그건 수아가 보는 만화에서 자주 나와서 아는 단어입니다. 웃기다. 윤지는 말을 빠르게 이어갔고 저쪽에서 여자 목소리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말끝이 올라가며 라이트? 하고 붙었고 윤지가 이그젝틀리 하고 더 크게 웃었습니다. 저는 컵을 헹구다 말고 물을 잠갔습니다. 물줄기 소리에도 지워지지 않는 온도였습니다. 아, 나구나. 지금 말하는 사람은 나구나. 그날 밤 저는 큰 소리로 이불을 털지 않았습니다. 대신 베개를 가슴에 끌어안고 오래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영어를 모른다. 그러니 확신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람을 놓고 웃는 소리는 언어가 바뀌어도 모양이 비슷하다는 것을 내 나이쯤 되면 압니다. 다음 날 아침 수아의 손을 잡고 유치원으로 걸어가는데 아이가 문득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어제 전화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할머니는 영어를 몰라. 엄마가 엄마 친구한테 그랬마는 영어 모르니까 설명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아이의 말은 단단한 돌멩이처럼 제 가슴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랜마 always know라고 했어요. 이렇게
수아가 제 앞에서 고개를 위아래로 까딱까딱했습니다. 웃지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는 흉내였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수아야. 응, 너도 그렇게 생각해? 아니요. 난 할머니가 제일 똑똑해요. 글씨도 예쁘고 그림도 잘 보고 김치전도 최고. 아이의 작은 손이 제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내려잡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에서 내가 아직 사람으로 대접받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집안의 어떤 자리는 나를 사람으로 두지 않은 채 편하게 굴러가고 있다는 것도. 그 주 일요일 민호가 좀 일찍 들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힘드시죠? 라며 제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아들은 모릅니다. 비린내가 올라오는 공기를. 엄마가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어디선가 쓱 올라오는 눈빛을. 아들에게 말하면 아들이 다칠 것 같아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늘 성실했습니다. 결혼은 민호의 선택이었고 저는 축복해 주었습니다. 제가 민호의 인생에 칼자루를 쥘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내 목덜미에 비죽박죽 박히는 서걱한 말의 가시마는 떼어내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또 비슷한 저녁이 왔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소파 팔걸이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는데 윤지가 이번엔 노트북으로 영어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학생들의 얼굴이 조그맣게 떴고 윤지의 얼굴은 환했습니다. 그녀는 영어를 참 잘합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수업이 끝나자 화면이 꺼지고 윤지가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빠르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수아의 이불을 정리하려다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거실로 고개만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단어가 들렸습니다. 머더 마이너스 인 마이너스로. 그리고 몇 마디 뒤 윤지가 한국말로 한 문장이 섞였습니다. 아, 진짜 답답해 죽겠어. 그건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답답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놓고 말의 목줄을 뽑아들고 흔드는 순간 관계는 틀어집니다. 저는 조용히 수아 방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윤지야. 제가 부르자 그녀가 흠칫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니, 깜짝이야. 주무신 줄 알았어요. 나 영어는 모르는데 내가 답답하게 했니? 윤지의 얼굴에 잠깐 당황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금세 웃음을 만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수업이 많아서요. 그녀는 재빨리 전화를 끊고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등을 보면서 내 손등과 너무도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뼈가 솟고 핏줄이 선 손. 우리는 결국 같은 무게를 들어 올리며 살고 있는 여자들일 텐데 왜 우리 사이에 이렇게 차가운 유리가 끼어 있을까요? 다음 날 저는 작은 메모장을 하나 가방에 넣었습니다. 종종 들리는 단어들을 적어두려고요. 이해하려고요. 모르면 물어보고 기억해 두려고요. 머더 마이너스 인 마이너스로 퍼니 나드. 마트 계산대 언니에게 물어보기도 했고 버스에서 옆자리 학생에게 조심스레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아주머니, 퍼니가 웃기다는 뜻이에요. 낫이 아니라 노드요? 그건 고개 끄덕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친절히 알려줄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어를 배우려는 게 아니라 내 자리의 온도를 확인하려고요. 정말로 내가 웃음의 표적이었는지, 내가 고개만 끄덕이는 꼭두각시였는지. 한 주쯤 지나 토요일이 됐습니다. 민호가 수아를 데리고 놀이터에 간 사이 저는 윤지와 둘이 거실에 남았습니다. 커피를 내리던 윤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지난번에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제가 좀 예민했나 봐요. 그 말은 사과처럼 보였지만 포장에만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내용물은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윤지야, 나는 영어를 몰라. 그래서 내가 뭘 말했는지 정확히는 몰라. 그런데 사람을 가리키고 함께 웃는 모양은 알아. 그건 언젠가 나를 아프게 해. 윤지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수아가 엄마가 그러더라고 하더라. 윤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랜마는 영어 모르니까 설명 안 해도 돼. 라고. 방 안 공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나는 설명을 바라지 않아. 내가 모르는 건 부끄럽지 않아. 다만 모른다는 이유로 사람을 작게 만드는 건 내가 가르치는 그 영어보다 더 부끄러운 일 같아. 제가 말을 마치자 윤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커피 내리던 손이 멈춰 서 있고 포트에서 가는 김만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녀가 말을 잇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호와 수아가 돌아온 겁니다. 수아가 문을 열며 할머니 하고 달려와 제 배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쓸었습니다. 윤지는 입술을 깨물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미리 담가둔 총각김치가 올라갔고 저는 손이 빠르게 움직여 젓가락이 닿기 전에 반찬을 더 얹어줬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앉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켠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그어졌습니다. 말이 오가는 길목마다 투명한 벽이 세워진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벽을 넘어가려 하지 않았고 대신 제자리에서 조용히 밥을 뜨고 수아의 입가를 닦아줬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때쯤 윤지가 물컵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학원 행사 있어서요. 그 주는 더 많이 부탁드릴 수도 있어요. 민호가 제 눈치를 살피며 덧붙였습니다. 엄마, 우리 다 바쁜 거 알죠? 엄마 아니면 누가 수아 봐주겠어. 조금만 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보지. 그 말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 혀 끝에서 무언가가 오래 걸려 나왔습니다. 나는 영어를 모른다. 그래서 앞으로도 영어로 조롱받아도 바로 알아듣진 못하겠지. 그러나 나는 사람을 안다. 사람을 낮추는 웃음, 아이 앞에서 배우자를 난처하게 만드는 표정, 눈을 피하는 사과 그런 것들은 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모르는 채로 있지는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모른다와 모른 척한다는 다른 말이니까요. 그날 밤 수아가 잠든 방 불을 끄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외국 영화가 흐르고 있었고 자막이 우리말로 깔렸습니다. 임설이, 미안해. 나는 영어를 모른다. 그러나 미안해와 미안한 듯한 표정의 차이는 안다. 말은 자막으로 번역되지만 표정과 태도는 자막이 없어도 읽힌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그 위에 천천히 글씨를 썼습니다. 나는 영어를 모른다. 그래도 사람의 온도는 안다. 그리고 그 아래 줄에 한 줄을 더 그었습니다. 모르는 나를 낮추지 말아달라. 이 말은 내가 말하겠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접어 지갑 속에 넣었습니다. 언제 말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만 다음번엔 고개만 끄덕이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내일부터도 새벽은 올 것이고 나는 다시 초인종을 누를 것입니다. 수아가 달려와 제 허리를 끌어안겠지요. 아이의 팔힘이 살을 파고들 때 나는 다시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식탁 위에서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할 겁니다. 나는 영어를 모르지만 무시는 알아듣는다. 그 순간 누군가는 놀랄 것입니다.
영어가 아니라 내가 나로서 입을 여는 일에. 아들 민호가 출근한 아침, 저는 늘 그렇듯 수아와 아침밥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달걀 프라이와 미역국을 차려주었지요. 할머니, 맛있어. 수아가 밥을 한 숟가락 크게 떠먹으며 웃었습니다. 아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이 제겐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지가 옆에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아이들한테는 기름진 음식 자주 주면 안 돼요. 특히 계란은 노른자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가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계란이 몸에 좋다는 건 제가 반찬 가게 할 때도 늘 알던 사실인데 며느리 앞에서는 무식한 늙은이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애가 잘 먹길래 준 건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윤지는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잘 먹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제 시대가 달라졌어요. 요즘은 아이들 영양학적으로 키워야 한다고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서 수아가 제 눈치를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밥이 더 맛있어. 아이의 한마디가 제 눈가를 뜨겁게 만들었지만 윤지는 못 들은 척 자기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수아의 받아쓰기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사과, 바나나, 포도. 아직 맞춤법이 서툴러 틀린 부분이 많았지만 저는 그래도 열심히 했네. 우리 수아 똑똑하다 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윤지가 들어오더니 아이의 공책을 들춰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틀린 걸 그냥 넘어가시면 어떡해요? 요즘 애들 경쟁 심한 거 모르세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다 등수로 나뉘는데 이러다 뒤처져요. 저는 순간 억울했습니다. 저는 혼자 아이 키우며 공부시키느라 손끝이 닳도록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공부가 얼마나 힘든지 그 눈물겨운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윤지야, 아이는 칭찬이 먼저야. 틀린 건 나중에 다시 가르치면 돼. 제가 조심스레 말했지만 윤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세대 방식이랑 지금은 달라요. 요즘은 무조건 정확해야 해요. 칭찬만 해서는 애가 성취감을 못 느껴요. 수아가 옆에서 당황한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가 맞아. 아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윤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또 한 번은 청소 문제로 부딪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걸레를 들고 구석구석 닦고 있었는데 윤지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 낡은 걸레 좀 그만 쓰세요. 세균이 얼마나 많은데 요즘은 다 일회용 물티슈로 닦아요. 저는 순간 서운했습니다. 평생 손수건 빨아 쓰고 걸레를 삶아 쓰면서 가족 건강 지켜온 게 제 삶이었는데 그게 한순간에 구닥다리 취급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냥 오래 쓰던 게 편해서 그런 거야. 제가 작게 변명하듯 말했지만 윤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편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분들이 병도 많고 수명도 짧았잖아요.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병으로 먼저 간 제 남편을 떠올리게 했으니까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어 모른다고 조롱받고 밥상 문제로 구박받고 손주 교육 방식까지 틀렸다고 꾸중 듣는 나날들. 아들 민호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고 손녀 앞에서는 애써 웃어야 하는 제 입술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도 무언가 조금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고 그냥 넘기고 고개만 끄덕이는 그 시간들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모처럼 네 식구가 다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윤지가 특별히 파스타를 만들겠다며 부엌을 차지했고 저는 그 옆에서 김치와 겉절이를 챙겼습니다. 할머니,
난 김치가 더 좋아. 수아가 파스타보다 제 겉절이를 먼저 집어먹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저는 괜히 기분이 좋아져 많이 먹어 우리 손녀하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윤지의 얼굴에는 미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수아야, 너도 이제 입맛을 좀 바꿔야 해. 김치보단 이런 걸 먹어야지. 글로벌 시대니까. 글로벌 시대라는 말에 저는 손이 굳었습니다. 김치가 촌스럽고 시대에 뒤처진 음식이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고개만 끄덕였죠. 식사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윤지의 휴대폰이 울렸고 그녀는 전화를 받더니 영어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Yes, my mother minus in minus로 is he. She just keeps nodding. Always nodding. 저는 영어를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너무도 또렷했습니다. mother minus in minus로 nodding. 그리고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저를 향해 슬쩍 웃는 듯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제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수아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할머니, 들으셨어요? 라고 묻는 듯 했습니다. 순간 수아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할머니 놀리지 마. 할머니 영어 못 알아들어도 엄마가 그러는 거 다 알아요.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윤지는 얼굴이 하얗게 굳었고 민호는 숟가락을 들고 멈춰 섰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제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당황해 윤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윤지야, 지금 무슨 말 한 거야? 아니야, 그냥 농담이었어. 친구한테 한 말인데. 윤지가 변명하려는 순간 제 입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농담이든 뭐든 나는 내 장난감이 아니야. 모두가 놀라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파스타 접시 위로 떨어지는 제 손의 떨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영어를 몰라. 하지만 무시당하는 기분은 안다. 그리고 손녀 앞에서, 아이 앞에서 할머니를 바보처럼 만드는 그건 내가 가장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윤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은 없어. 제 목소리는 의외로 단호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고개만 끄덕였어. 하지만 오늘은 아니다. 민호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엄마 윤지 제발 그만 좀 해. 제발. 그러나 이미 모든 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수아는 제 품에 안겨 흐느끼고 있었고 윤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물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아이의 등을 두드리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우리 수아. 할머니는 바보가 아니야. 그날 저녁 식사는 끝내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윤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민호는 멍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제 가슴속은 캄캄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고개만 끄덕이며 쌓여온 모든 것들이 이제는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토요일 오후 윤지가 집에서 작은 모임을 열었습니다. 학원 동료들과 대학 시절 친구들이 집으로 찾아온 것이었죠. 민호는 일이 있어 늦는다며 출근했고 저는 수아를 돌봐주느라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윤지는 손님들 앞에서 능숙하게 와인을 따르고 안주를 내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으며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도와주실래요? 라는 말에 저는 접시에 포도를 담아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낯선 시선들이 저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윤지가 영어로 친구들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Guys, this is my mother minus in minus로 C doesn't understand English at all. 얘들아, 우리 시어머니야. 영어는 전혀 못 알아들으셔. 순간 거실에 모인 사람들이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몰랐지만 머더 마이너스 인 마이너스로라는 단어만큼은 귀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저를 바라보며 웃는 그 눈빛을 저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 또구나. 나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저는 억지로 웃으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말로 인사했지만 돌아온 건 어색한 웃음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아가 제 손을 잡고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엄마, 왜 할머니를 놀려? 왜 다 할머니 보고 웃어? 아이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윤지의 얼굴이 일순간 굳었고 손님들의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수아야, 조용히 해. 윤지가 다그쳤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할머니는 바보 아니야. 영어 못해도 할머니가 제일 똑똑해. 아이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마침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퇴근 후 들어온 것입니다. 그는 순간 얼어붙은 거실 분위기를 보고 당황한 듯 눈을 굴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윤지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아이가 괜히 오해해서. 그러자 수아가 달려가 아빠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아빠, 엄마가 할머니 영어 못한다고 친구들이랑 같이 웃었어. 진짜야.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윤지를 바라봤습니다. 윤지, 정말이야? 윤지는 순간 말이 막힌 듯 하다가 이내 방어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농담이었어. 외국에서 살다 보면 다 그런 문화잖아. 웃으면서 넘기는 거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농담은 웃는 사람만 즐거워서는 안 돼.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나는 영어를 몰라. 그래서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다는 몰라. 하지만 누가 웃음거리가 되었는지는 안다. 그게 나라는 것도 손녀가 느낀다는 것도. 윤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친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가만히 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날 모임은 급히 끝났습니다. 손님들이 서둘러 자리를 뜨고 나자 집안엔 무겁고 서늘한 공기만 남았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수아는 제 옆에서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수아야. 할머니는 내 말 덕분에 힘이 났어.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 없다. 민호도 알게 됐다. 그리고 이 집안의 균열은 이제 시작이다. 윤지와 친구들 앞에서의 사건 이후 집안 공기는 전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도 웃음은 사라졌고 민호는 늘 눈치를 보며 말수가 줄었습니다. 수아만이 예전처럼 해맑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로 숨어있는 불안함을 저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수아와 함께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제 목소리를 따라 수아가 즐겁게 웃는 순간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윤지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발 아이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한다고. 저는 책을 덮고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아이랑 책 읽어준 것뿐이야. 그게 문제예요. 아이가 할머니 방식에 길들여지면
제가 아무리 가르쳐도 헷갈린다고요. 요즘 애들은 받아쓰기나 동화책만으로는 안 돼요. 영어랑 수학 선행학습이 필수라니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윤지야, 아이가 아직 7살이야. 너무 빨리 몰아붙이면 힘들어해. 어머니 세대처럼 살면 안 된다니까요. 윤지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고생만 하셨잖아요. 공부도 못하고 영어도 모르고 그런 경험으로 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순간 민호가 거실에서 뛰어들어왔습니다. 윤지야, 그만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민호 씨, 당신도 알잖아요. 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끼어들면 우리 교육 방침 다 무너진다고.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민호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찢겨나가는 아들의 모습이 제 눈에 그대로 보였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괜찮다. 엄마 때문에 다툴 필요는 없어. 하지만 제 속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윤지가 다시 제게로 눈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한테는 지금 일도 많고 집안도 제가 챙겨야 하는데 어머니까지 신경 쓰려니 너무 힘들어요. 제발 그냥 손주만 봐주시고 다른 건 관여하지 마세요. 그 말은 제 가슴에 오래 쌓인 응어리를 한 번에 찔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윤지야.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은 고요해져 오히려 더 크게 울렸습니다. 나는 너희한테 밥상을 차려도 고맙다는 말 못 들어도 참았어. 영어 모른다고 내가 웃어도 나는 그냥 고개 끄덕였어. 아이 교육 문제로 내가 틀렸다 해도 그냥 삼켰어. 근데 내 아들 앞에서, 내 손녀 앞에서 내가 살아온 세월을 그렇게 무가치하게 만들지는 마라. 윤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호도 제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뜬 채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수아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가 제일 좋아. 할머니가 가르쳐 주는 게 더 따뜻해. 아이의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번엔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영어는 몰라. 시대에 맞는 교육도 잘 모른다. 하지만 사람을 키우는 건 마음과 정이 먼저라는 건 안다. 내가 고생만 한 세월이라 했니? 맞다. 고생했다. 그런데 그 고생이 있었기에 내 남편이 이렇게 잘한 거야. 그걸 부정하지 마라. 민호는 제 말을 듣고 결국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엄마, 윤지 제발. 하지만 이번엔 민호의 흔들림이 윤지보다 제게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끝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개만 끄덕이지 않겠다. 내 자존심과 내 세월까지 내던질 수는 없다. 토요일 낮 날씨가 유난히 맑았다. 나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걷어개고 있었다. 바람이 보송보송하게 마른 타월을 펴주었다. 타월 끝을 맞춰 접으며 생각했다. 조용히 지나가면 좋겠다. 오늘만은. 그 순간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들리고 문이 활짝 열렸다. 윤지였다. 팔에 쇼핑백을 몇 개나 걸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 낮에 맘카페 엄마들 몇 분 오세요. 잠깐 티타임만요. 윤지는 말하면서 이미 주방으로 들어가 컵을 꺼내고 과자를 접시에 담았다. 나는 순간 멈칫했다. 오늘 미리 말했으면 김치전이라도. 아니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다들 글루텐 프리 찾고 설탕 줄이는 중이라서 그냥 티랑 베이킹 없는 쿠키만 내면 돼요. 말끝이 바늘처럼 얇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대체로 끄덕이는 일이었으니까. 수아가 거실에서 블록을 조립하고 있었다. 내가 가서 옆에 앉자 아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오늘 친구 엄마들 많이 와? 응, 조금. 시끄러우면 방으로 들어가 책 볼래? 수아가 내 손가락을 잡아당겼다. 할머니랑 같이 있으면 안 돼? 그럼 나도 수아 옆에 있을게. 정오가 넘어 여기저기서 초인종이 울렸다. 운동복에 책 넓은 모자를 쓴 엄마들, 미용실에서 막 나온 듯 정갈한 머리의 엄마들 신발이 현관에 줄을 섰다. 안녕하세요, 윤지쌤. 집 너무 예뻐요. 향도 너무 좋고, 거실은 금세 떠들썩해졌다. 나는 부엌에서 뜨거운 물을 끓이고 찻잔을 꺼냈다. 어머님, 고생 많으시다. 누군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아유, 머려하고 웃었다. 그런데 그 웃음이 내 볼에 붙어 있지 않은 느낌이 들었다. 윤지는 능숙하게 손님들을 돌봤다. 다만 그 능숙함 어디쯤에서 내 자리가 좀 더 밀려나는 소리가 났다. 여긴 제가 정리할게요. 어머니는 수아만 봐주세요. 그 말 속에 여긴 당신이 서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의도가 스며 있었다. 나는 수아 옆으로 갔다. 아이는 색연필을 쥐고 햇빛을 그려 넣었다. 한참 지나 누군가 대뜸 물었다. 윤지쌤, 영어 수업은 어머니 도움도 좀 받으세요? 시어머니가 하루 종일 봐주신다면서요. 잠깐의 침묵이 방 안을 스쳤다. 윤지는 웃는 입술로 컵을 내려놓았다. 아, 우리 어머니요? 어머니는 영어를 전혀 모르시거든요. 굿모닝 정도? 하. 어색한 웃음과 진짜 웃음이 뒤섞여 퍼졌다. 나는 스테인리스 주전자의 반짝임 너머로 나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반사된 내 얼굴, 생각보다 더 작아 보였다. 그래도 아이 케어는 잘하시죠? 다른 엄마가 거들었다. 그럼요. 다만 교육은 제가 맡고 있어요. 요즘같이 경쟁 치열한 시대에 옛날 방식으로는 안 되니까. 맞아요, 맞아. 우리 엄마도 자꾸 김치만 먹이라고 해서. 웃음이 한 번 더 터졌다. 그 사이에 내가 접시에 올려둔 배 조각들만 조용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 말할까? 가슴속에서 문이 조금 열리다가 다시 닫혔다. 손님들, 민호회사, 수아학교, 체면이라는 오래된 단어가 혀끝에 달라붙었다. 이 집의 공기는 늘 체면을 먼저 앉혔다. 그런데 옆에서 수아가 내 옷자락을 살짝 당겼다. 할머니, 나 과일 더 먹어도 돼? 그럼 먹어. 작게 주고받는 대화. 그 작은 온기가 내 버팀목이었다. 다음 순간이었다. 윤지의 휴대폰 화면에 알림이 떠오르더니 화면을 탁 눌렀다. 영상통화였다. Hey, we're having a small tea time with mom's. 영어 문장들이 구름처럼 방 안에 퍼졌다. 예, my mother minus in minus로 is he too. SHES helping well just watching the kid. You know. 몇몇 엄마가 킥킥 웃었다. 누군가는 좋겠다. 난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하고 진심을 섞어 말했지만 공기의 결은 이미 정해진 듯했다. 나를 위시한 원형의 가장자리. 윤지는 이어서 말했다. Sometimes시 just 나즈 at everything. It's fine. 기시감. 나즈. 파인. 머더 마이너스 인 마이너스로. 귀에 익은 단어들이 오늘은 유난히 선명했다. 나는 주전자 불을 껐다. 점처럼 내려앉던 참음들이 선으로 이어졌다. 수아야, 방에 가서 책 챙겨오자. 응.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찰나 한 엄마가 물었다. 어머님, 전업으로 애 봐주시는 거 힘드시죠? 그래도 요즘엔 영어 조금은 배우셔야겠다. 아이들이랑 소통하려면. 말은 친절한 표정을 썼지만 속살은 거칠었다.
나는 그 말에 살을 보았다. 나는 아주 천천히 자리로 돌아앉았다.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장 한 장을 꺼냈다. 며칠 전부터 들은 단어들을 적어둔 그 종이 끝이 살짝 헤어졌다. 윤지야. 나는 불렀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컵 부딪히는 소리도 멎었다. 윤지가 돌아봤다. 네, 어머니? 나는 메모를 한번 바라보고 눈을 들었다. 나는 영어 못한다. 맞아. 몇몇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굿모닝, 땡큐 정도밖에 모른다. 그 말도 맞아. 나는 말을 끊지 않았다. 근데 이 말은 알아. 사람을 낮추는 웃음, 아이 앞에서 어른을 깎아내리는 말, 그건 어느 나라 말로 해도 같은 뜻이라는 거. 그리고 그건 교육이 아니다. 공기가 움찔했다. 윤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누군가가 컵을 내려놓는 소리를 냈고 누군가는 의자에서 몸을 옮겼다. 윤지가 입술을 달싹였다. 어머니, 손님들 계신데. 그래, 손님들 계시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더더구나 사람을 낮추지 말아야지. 손님 앞에서 한 엄마가 어깨를 으쓱이며 중간을 꿰맸다. 아이고, 오해가 있으신가 보다. 다들 편하게 지내다 보니 나는 미소를 지었다. 오해면 좋지요. 그래서 분명히 해두려고. 나는 수아를 사랑한다. 그래서 본다. 밥을 해준다. 빨래를 개어둔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잠깐 멈춘 뒤 나는 한 글자씩 또박또박 이어갔다. 근데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지 말아라. 아이 앞에서, 손님 앞에서, 그리고 영어로든 한국말로든. 윤지의 볼이 서서히 달아올랐다. 수아가 내 옷자락을 잡고 내 쪽으로 몸을 기댔다. 어머니, 저는 그런 의도가. 의도는 내 마음속 일이고 현장은 아이의 눈에 남는다. 내가 말하자 소파 끝에 앉아있던 한 엄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물컵을 들어 입술만 축였다. 그때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났다. 민호였다. 양복 상의를 벗으며 거실을 한번 훑어본 아들의 눈동자가 날카로워졌다. 무슨 일이야? 윤지가 빠르게 다가갔다. 그냥 티타임이야. 어머니가 좀 오해가 있으셔서. 민호가 나를 봤다. 엄마. 나는 아들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해만은 아니다. 나는 담담히 말했다. 그리고 손바닥만 한 메모를 들어보였다. 그 위에 적힌 머더 마이너스 인 마이너스로 퍼니, 나드 군데군데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이 말들이 내 귀에 너무 자주 꽂혔다. 민호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방 안의 엄마들이 눈치를 보며 자리에서 슬금슬금 일어났다. 윤지쌤, 우리 먼저 가볼게요. 연락 주세요. 현관에 우르르 모여 신발을 신는 동안 거실엔 진공처럼 정적이 흘렀다. 문이 닫히자 그제야 숨통이 약간 트였다. 그러나 결코 편안하지 않았다. 민호가 이마를 짚었다. 윤지, 그만하자. 엄마가 이렇게까지. 당신 왜 그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윤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냥 농담 좀 했다고. 맘카페 사람들 다 그러는데 다들이라는 말로 숨지 마. 내가 말을 잘랐다. 다들 한다고 해서 옳은 건 아니지. 내가 오늘 한 말 수아가 듣고 배운다. 웃음으로 사람을 줄 세우는 법을. 윤지가 나를 노려보았다. 어머니는 왜 늘 저만 탓하세요? 저는요 일하고 애 키우고 집안까지 다 책임져야 해요. 어머니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목이 갈라진 목소리였다. 그 속에 피로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윤지의 손등을 똑바로 보았다. 핏줄이 솟아 있었다. 나는 그 손등을 잘 안다. 내 손등과 닮았다.
그래서 말했다. 알지. 그래서 내가 밥하고 빨래하고 수아를 봐. 내 짐을 조금이라도 덜 자고. 근데 내가 덜 가벼워지는 동안 나를 짐 취급하지는 말아라. 민호가 우리 사이에 섰다. 윤지야, 사과해. 제발. 윤지는 눈을 돌렸다. 사과? 왜 내가? 어머니가 우리 교육 방침 다 흔들어 놓으면서. 그건 나중 얘기다. 내가 말을 가로챘다. 교육 방침은 내 탓으로 돌려도 좋다. 근데 지금은 사람의 문제다. 존중.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수아가 내 손을 쥔 채 속삭였다. 할머니, 울지 마. 나는 아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응, 안 울어. 윤지는 소파 팔걸이를 꽉 잡았다 놓았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좋아요. 그럼 어머니도 분명히 해주세요. 앞으로 우리 교육엔 간섭하지 마세요. 먹는 것, 보는 것, 배우는 것. 제가 정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돌봄만. 민호가 눈을 감았다. 윤지. 나는 아들의 어깨 위로 시선을 넘어 윤지를 똑바로 보았다. 좋다. 윤지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내가 정하라면 정해라. 먹는 것도 배우는 것도. 나는 돌봄만 하마. 대신 나는 한 박자 쉬었다. 다시는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지 마라. 영어로든 한국말로든. 수아 앞에서든 누구 앞에서든. 그 선을 넘으면 나는 이 집에 더 이상 발 들이지 않겠다. 민호가 벌떡 일어섰다. 엄마, 그 말은 너무. 나는 아들을 향해 고개를 저었다. 민호야, 엄마가 선을 말하는 건 처음이다. 듣거라. 윤지가 미간을 찌푸렸다. 협박하시는 거예요? 경고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너와 내가 서로의 짐을 알아보고 서로의 체면을 지키며 살 수 있으면 계속 본다. 못하면 그만 보는 것도 선택이다.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의 공기가 방향을 바꿔 흘렀다.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렸다. 그 소리에 모두가 동시에 눈을 깜빡였다. 윤지는 소파 끝에 앉아 숨을 길게 내쉬었다.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알겠어요. 다신 그런 농담 안 할게요. 그 말에는 꺾인 가시가 여전히 박혀 있었다. 그러나 적어도 말은 나왔다. 민호가 숨을 내쉬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 그리고 덧붙였다. 나도 약속한다. 내가 정한 교육 방침, 내가 먼저 어기지 않겠다. 다만 수아가 내게 묻는 마음의 일, 슬픔, 기쁨, 미안함 같은 건 할머니가 대답하마. 그건 영어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그날 밤 모두가 잠든 뒤 나는 베란다로 나왔다. 도시의 불빛이 먼 별처럼 박혀 있었다. 휴대폰을 꺼내 새 메모를 열었다. 경계 웃음으로 낮추지 않기. 약속 교육 간섭 않기. 마음 아이에게는 온도부터. 나는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을 더 적었다. 모르는 채로 살지 않겠다. 하지만 미워하는 법부터 배우지는 않겠다. 내가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오자 수아가 작은 발로 슬리퍼를 끌며 나왔다. 할머니, 물 마셨어? 응. 내일 김치전 먹고 싶어? 나는 웃었다. 글루텐 프리로 만들어 볼까? 그게 뭐야? 글쎄다. 할머니가 좀 찾아볼게. 둘만의 비밀처럼 킥하고 웃음이 났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며 생각했다. 오늘 문 밖으로 집안의 체면이 새어나갔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셋 나와 민호와 수아 안으로 들어온 것도 있다. 선이라는 이름의 얇은 줄. 다음번 누군가가 또 그 줄을 넘어오려 한다면 이번에는 더 이상 고개만 끄덕이지 않을 것이다. 공개 수업날 이후 집은 말수가 줄었다. 윤지는 의자 끄는 소리마저 조심스러웠고 민호는 퇴근해도
소파 끝에 앉아 신발 끝만 만지작거리다 방으로 들어가곤 했다. 나도 쉬운 말을 어렵게 골라야 했다. 괜히 한마디 꺼냈다가 또 상처가 나면 어쩌나 혀끝이 늘 망설였다. 그 밤 베란다 유리 너머로 도시는 반짝였고 내 무릎 위에는 낡은 메모장이 놓여 있었다. 경계 사람을 웃음거리로 만들지 않기. 약속 교육 간섭 않기. 마음 아이에겐 온도부터. 나는 밑에 한 줄을 더 적었다. 시도 내 말로 내 자리로 화해하기. 그렇게 다음 날 나는 먼저 움직이기로 했다. 주방에 묵직한 주전자 소리가 차오를 때 윤지가 물컵을 씻고 있었다. 윤지야. 그녀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어제는 미안했다. 아이 앞에서 목소리가 커졌다. 내 마음이 너무 서둘렀다. 나는 서둘러 변명을 붙이지 않았다. 사과에는 뒷말이 없는 게 맞다. 윤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물방울이 컵 가장자리에 맺혔다.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어머니를 편하게 의지하면서도 마음으론 내 영역을 침범한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가볍게 비꼬는 말로 저를 지키려 했던 것 같아요. 그녀의 어깨가 조금 주저앉았다. 그리고 영어. 저는 그걸 제 방패로 삼았던 것 같아요. 바쁜 날, 지친 날, 말 섞기 싫은 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내 방패가 있었다. 참는 법. 그걸 너무 오래 들고 있어서 손 안쪽이 굳은 살이 되어버렸다. 그럼 우리 방패를 잠깐 내려놓자. 내가 컵받침을 내밀었다. 오늘 말들 사이에 이 컵받침을 하나씩 깔아보자. 함부로 뜨겁게 올리는 말. 이걸 보며 한 번만 시키기. 윤지가 살짝 웃었다. 네, 해볼게요. 나는 제안을 꺼냈다. 각자 3분씩 상대 말 중간에 끊지 말고 들어보자. 내 말로 내 마음을 말하되 상대를 낮추지 않기. 윤지는 잠깐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먼저 내가 말했다. 나는 영어를 모른다. 그래서 때로는 방 안에서 길을 잃는다. 문턱이 생긴다. 그런데 그 문턱이 내 손녀의 눈앞에도 생기는 것 같아 겁이 났다. 내가 웃음거리가 되면 아이는 웃음으로 사람을 나누는 법을 배울까봐. 말하고 나니 숨이 깊게 들어왔다. 윤지의 3분. 저는 늘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어요. 엄마가 된 뒤로 더요. 좋은 엄마이자 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 압박이 어머니를 변수로 보게 만들었어요.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계획을 흔드는 불확실성으로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래서 가벼운 농담으로 영어 몇 마디로 제 불안을 덮었어요. 근데 그게 어머니에게 화살이었죠. 나는 컵받침 위에 손을 올렸다. 알겠다, 윤지야. 내가 왜 방패를 들었는지. 민호가 퇴근에 들어오자 나는 둘을 식탁으로 불렀다. 오늘은 우리 셋이 규칙을 쓰자. 서로가 지켜줄 수 있는 길 같은 규칙. 흰 종이를 가운데 두고 연필을 잡았다. 존중의 언어 영어 한국어 어떤 말로도 가족을 낮추지 않는다. 교육의 주체 수화의 학습 계획 과목 시간 방식은 윤지가 정한다. 돌봄의 주체 할머니는 생활 돌봄 식사 빨래 하원 안전 전담. 다만 마음 교육 예의사과 고마움은 누구든 그 자리에서 가르칠 수 있다. 대화의 방식 의견 충돌 시 먼저 사실 느낌 요청 순서로 말하기. 회복의 시간 말이 세게 부딪힌 날은 같은 날 안에 10분 회복 대화 컵받침 대화. 불가하면 다음 날 오전까지. 우리는 각자 사인했다. 수아도 장난감 도장으로 수아 승인. 을 찍었다. 모두가 웃었다. 작은 도장이 종이를 부풀렸고 우리 셋의 마음도 조금 부풀어 올랐다. 합의문을 붙이고 이틀쯤 지났을까. 아침 내가 계란 부침을 하려 하자 윤지가 무심코 말했다.
어머니, 아침에 기름 음식은 좀. 예전 같으면 숨이 딱 막혔을 말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내가 먼저 합의문의 4번을 떠올렸다. 사실 오늘 아침에 내가 계란을 꺼냈고 느낌 내가 말하니 내가 움찔했다. 요청 이번엔 반은 구워주고 반은 삶을까? 윤지가 멈칫했다가 금세 미소 지었다. 좋아요. 반반. 그날 저녁 윤지가 수아 숙제를 보다가 목소리가 높아졌다. 왜 또 똑같은 데서 틀렸어? 수아의 눈이 흔들리자 내가 무심결에 끼어들 뻔했다. 하지만 이번엔 돌봄과 교육의 선을 기억했다. 수아야, 엄마 말 다 듣고 내 느낌을 사실 마이너스 느낌 마이너스 요청으로 말해보자. 아이는 숨을 들이켜고 말했다. 오늘 받아쓰기에서 밖에를 틀렸어요, 사실. 엄마가 화내서 무서웠어요, 느낌. 다음에는 틀린 데를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요청. 윤지의 어깨가 풀렸다. 그래. 엄마가 미안해. 다음엔 한 번만 설명할게. 습관은 쉽게 돌아오려 했지만 우리는 종이에 찍은 도장을 서로에게 보여주며 멈추는 법을 조금씩 배웠다. 토요일 나는 밀가루 대신 쌀가루를 꺼냈다. 수아야, 오늘 글루텐 프리 김치전 도전? 아이가 환하게 웃었다. 진짜? 엄마가 좋아할까? 좋아하라고 맛있게 해보자. 윤지가 주방 문턱에서 우리를 보다가 들어왔다. 어머니, 기름 온도 낮추면 덜 부담돼요. 그리고 소금은 조금만. 나는 주걱을 내밀었다. 그럼 뒤집기는 너. 우리는 한 장씩 번갈아 뒤집었다. 탁, 탁. 소리가 맑았다. 식탁에 김치전이 올라가자 윤지가 젓가락을 멈추고 말했다. 맛있다. 진짜 글루텐 프리라더니 이런 맛이 나네요. 나는 웃었다. 글루텐은 몰라도 맛있는 건 알아. 우리는 함께 웃었다. 이번 웃음에는 누구도 가리키는 손가락이 없었다. 밥을 먹고 나는 서랍에서 얇은 수첩을 꺼냈다. 겉표지에 내 글씨로 할머니의 영어라고 적혀 있었다. 윤지야, 나 이거 해볼래. 아주 조금이라도. 미안해, 고마워, 천천히 말해주세요. 같은 말. 윤지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정말요? 응. 내 마음을 내 말로도 건네보고 싶어서. 나는 삐뚤빼뚤한 철자로 적어둔 문장을 읽었다. 쏘리, 땡큐, 플리즈, 스슬로리. 수아가 깔깔 웃었다. 윤지가 그 웃음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내 발음에 천천히 박자를 맞춰줬다. 소리 땡큐, 플리즈스 로리. 이번엔 우리가 셋이서 함께 웃었다. 일요일 저녁 작은 회복식을 하자고 내가 말했다. 식탁 위에 흰 접시를 하나 올리고 접시 가운데에 우리 합의문을 작은 카드로 인쇄해 세웠다. 웃음으로 낮추지 않기 교육과 돌봄의 선 지키기 사실 마이너스 느낌 마이너스 요청으로 말하기 그날 안에 회복하기.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감사해요. 우리 사이에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줘서. 나 그동안 도망만 다녔어요. 윤지가 따라 말했다. 어머니, 제가 오늘부터 3분 경청 먼저 꺼낼게요. 일이 몰리면 저는 말이 날카로워져요. 그때 어머니가 컵받침을 테이블에 살짝 밀어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나는 내 방식을 존중하되 아이 앞에서 내 마음 교육은 주저하지 않겠다. 고맙다, 윤지야. 수아가 손을 번쩍 들었다. 나도 있어. 웃음은 같이 웃는 거. 혼자 웃으면 장난 아니고 같이 웃으면 사랑. 우리는 박수를 쳤다. 식사가 끝나갈 즈음 윤지가 잠깐 자리를 뜨더니 작은 봉투를 내 앞에 놓았다. 어머니, 영어 회화 노트예요. 그림도 있고 한글 설명도 있어요. 어머니 글씨 예쁘시잖아요. 같이 써봐요. 봉투 속에는 얇은 노트와
그랜드마즈 프레이저즈라고 적힌 작은 스티커가 들어 있었다. 그랜마 즈나는 입속으로 더듬었다. 예쁘다. 가슴 안쪽이 따뜻하게 녹았다. 내가 영어를 못 알아들어도 마음은 서로의 말로 번역할 수 있구나. 화해가 끝났다고 끝이 아니다. 그 주 수요일 윤지가 학원에서 힘든 전화를 받고 돌아와 신발을 벗는 순간 툭 던졌다. 오늘도 수아가 숙제 반만 했대요. 어머니 앞에서라면 왜 이렇게 느슨해지는지. 말끝이 예리했다. 공기가 살짝 흔들렸다. 나는 합의문을 떠올리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사실 방금 내 말이 내 귀에 예리하게 들어왔다. 느낌 내가 무능한 사람처럼 느껴져. 서운했다. 요청 오늘은 수아 숙제는 내가 지도하고 나는 옆에서 응원 담당만 하게 해줘. 윤지가 내 얼굴을 똑바로 보았다. 알겠어요. 오늘은 어머니가 응원 코치. 그녀가 수아에게 말했다. 엄마가 한 문제 가르칠 동안 할머니는 응원 소리만 내는 거야. 준비. 짠. 나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수아가 웃으며 연필을 쥐었다. 그날 숙제는 눈물도 한숨도 없이 끝났다. 밤이 되어 윤지가 내게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오늘 사실 마이너스 느낌 마이너스 요청 고맙습니다. 칼날이 들어가기 직전에 멈췄어요. 나도 칼날이 있었지. 우리는 그걸 합의문에 걸어놓은 거다. 우리는 서로의 눈빛에서 안도라는 같은 단어를 읽었다. 한 달이 지났다. 냉장고엔 김치와 그릭 요거트가 같이 있었다. 주방 서랍에는 국자 옆에 영어 회화 노트가 누워 있었고 식탁 위 카드 사실 느낌 요청은 코스터처럼 자리를 지켰다. 어느 토요일 수아가 내게 와서 속삭였다. 할머니, 오늘 영어 숙제 관계에 쓰는 말이래. 미안해랑 고마워랑 다음엔 이렇게 하자, 이런 거. 나는 웃었다. 그건 할머니 언어로도 잘하지. 수아가 내 귀에 작은 영어를 넣어주었다. 소리 땡큐, 넥스트 타임 투게더. 나는 천천히 따라했다. 아이가 내 발음을 쓰다듬듯 고쳐주었다. 저녁 윤지가 말했다. 어머니, 오늘 김치전 하나만 해요. 나머진 샐러드로. 반반 타요. 좋다. 반반. 우리는 후라이팬 앞에서 서서히 익어가는 반죽을 보았다. 김치전 가장자리가 오글오글해질 때 뒤집었다. 탁! 찰나의 침묵 뒤 노릇한 면이 드러났다. 우리는 동시에 박수를 쳤다. 이 집의 화해는 이렇게 소리보다 온도가 먼저였다. 밤 메모장 마지막 장에 나는 적었다. 나는 영어를 여전히 잘 모른다. 그래도 괜찮다. 우리는 웃음으로 사람을 나누지 않기로 약속했고 의견은 사실 마이너스 느낌 마이너스 요청으로 번역하기로 했다. 아이에게 남길 말 한 줄. 사람을 낮추지 않는 말. 그게 모든 언어의 첫 단어다. 창밖에서 수아가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 굿모닝. 굿모닝. 나는 발음보다 웃음을 먼저 크게 보냈다. 윤지가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리고 땡큐. 나는 우리말로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했다. 고맙다 윤지야. 그날 밤 오랜만에 아주 편안히 잠들었다. 우리가 고친 건 말이 아니었다. 말을 던지는 마음의 온도, 그 습관이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내일도 모레도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우리 집에 남을 것이다.